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자산별 투자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렸던 주식과 채권의 경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은데요. 다만 자산과 투자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채권 규모는 18조 원에 달합니다. 조만간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에 추후 매매 차익을 기대한 투자자가 대거 몰린 영향 때문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역시 채권으로 자금이 쏠린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채권의 매매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의 경우 비과세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연간 5천만 원을 넘는 이익에 대해선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 차익은 22%,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장점들이 이제 개인들의 채권 투자에 유인을 많이 높여놨는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이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저쿠폰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주식 투자 역시 연간 5천만 원을 넘는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해외 주식 역시 매매 차익에 대해선 250만 원을 공제해 22%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해외로 자금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다만 투자 자산별로 세금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ETF나 ELS의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49.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고 세율이 27.5%로 고정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ELS에서 1,000만 원의 차익을 본 투자자라면 종합과세에선 15.4%인 153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금투세에선 22%를 적용해 165만 원으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종합과세 부담이 있는 분들은 금투소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보여지고요. 반대로 비슷합니다만 금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없었던 투자자들, 그래서 지금 현행 배당 소득으로 나왔을 때 원천 징수세율인 15.4%에 국한해서 그 정도의 세금만 내셨던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게 250만 원의 공제를 받긴 하지만 초과 부분에 대해서 22%의 세부담이 나오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가운데 투자자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